지난해 5월부터 문화재가 국가유산이라는 명칭과 개념으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 이름을 얻었고 기능과 조직도 개편됐습니다. 오늘 뉴스회전 인터뷰 시간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취임하신 지 2달 좀 넘었다 이렇게 네네. 들었는데요. 네. 현장을 그렇게 다니신다고 합니다. 어디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사실 우리 국가유산청이 생각보다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일도 다양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돼 있어요. 기관들도. 이를테면은 매장문화재 발굴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 또 지원하는 그런 연구기관들도 전국 곳곳에 있고 또 뭐 이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뭐 우리 경복궁 같은 데도 저희들 다 관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뻗쳐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또 제가 여러 곳 다니면서 현장 애로점이 뭔지 또 앞으로는 우리 국가유산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듣고 또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유산청의 새로움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국가유산 하면요. 전통문화? 우리가 이렇게 네. 눈에 보이는 문화재?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굉장히 네. 광범위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네. 범위를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됩니까? 이제 사실 저희들이 주로 예를 사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적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적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천연기념 지역이라든가 명승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다시 말한다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또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무형유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청이 대전에도 있지만은 거의 메인청이지만은 저희들이 또 뭐 전주에 가면 무형유산원이 있고 서울에 가면 또 경복궁 관리소가 있고 또 국능본부가 있고 또 태안이나 목포에 가면 해양유산물소가 있고 해서 사실 전국적입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현장을 많이 다니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하면은 뭐 과거, 현재, 미래 네. 이게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게다가 요즘에 이제 K-컬처다 해서 네. 이제 우리 문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 뭐 구상하고 계신 게 많으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만은 네. 많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K컬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가야 할 중요한 분야죠. 사실은 K컬처의 뿌리는 K헤리티지고 저희들이 주로 헤리티지, 유산 쪽으로 주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복궁을 요즘 가면 정말 놀립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나? 그리고 평일인데도 더욱이 이제 어제부터인가요? 중국 관광이 무비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제도 경복궁에 있었는데 이게 정말 놀랬구나. 하루하루 달라지는구나. 사실 경복궁에 작년에 들어온 우리 관람객이 644만 명이었는데 사실 그 정도 인원은 로마의 바티칸의 박물관 맞먹는 관람객 수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국능하고 모든 걸 토탈하다 보니까 작년에 1,500만이 왔거든요. 어쩜 보면은 외국인 관람객 3천만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무료 개방도 이번 휴일 기간에도 하고 네. 다양한 야행 프로그램도 하면서 하는데 캐대언의 열풍이 이렇게 크구나. 지금 우리 앵커님도 보시면은 캐대언에서 나오는 검이라든가 네. 한복 있고 아니면 용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은 가까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검까지 달고 다니는데 이러한 용포라든가 그다음에 갓 같은 의복이 다 무형유산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낙산공원 같은 경우가 지금 한양도성에 속해 있어서 내년에 세계유산으로 이제 지정될 예정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 유무형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활동 범위가 넓은데 또 그만큼 사명감과 국가의 브랜드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300조의 어떤 컬처, K컬처 시장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일을 위해서는 역시 AI 시스템이 또 장착돼야 되기 때문에 AI 저희들 생성의 우리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챗GPT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우리 문화재를. 그래서 하는 것도 하고 최근에 XR, VR을 저희들 신산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신윤복의 조선 신윤복의 미인돌 가지고 저희들이 XR, VR 그다음에 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지난 8월에 호주 멜번의 국제영화제에 우리가 초청받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를 보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문화, 유산, 자연유산이라는 가지고 정말 세계화로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은데 젊은 세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통 문화에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인가요? 그 국가유산청에서 기업하고 상품도 뭐 여러 가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 화장품 회사하고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어떤 그 의복 의류업체인데 거기도 뭐 유명한 지금 우리 잡지야 사진 촬영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과 커피 브랜드도 하고 해서 한 서너 개의 군과 지금 저희들이 MOU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화장품 회사는 소위 이 온라인 출품됐는데 이틀 만에 전량이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출시를 예고했는데 그 한 사이트에 119만 명 정도가 세계적으로 접촉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경복궁의 궁중에서 있는 그 색깔도 였고 또 거기에 있는 묘화나무라든가 모과묘나무 같은 형태도 만들어지었고 그 케이스가 경복궁의 덕수궁 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세계인들이 굉장히 그 열광하는 게 되겠고 거기에 저는 이제 좀 감사드린 게 요즘 젊은 층들이 이렇게 전통으로 돌아왔나 해서 청장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면 보니까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이달 말에 아까 글로벌 그 확산 말씀을 하셨는데 이달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있잖아요. 우리 문화를 알릴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주 하면은 천년의 고도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고랑과 불국사가 있고 거기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를 매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굴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에이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종의 그 가림막이죠. 이걸 다 철거를 했고 그리고 첨성대 같은데 그 밤에 야간 조명도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문단지 그 숙소 앞에가 동궁과 월지라는 곳인데 이것도 야간 개장을 하고 오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아트라든가 그리고 그 발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출품도 있기 때문에 유물들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있고 아무튼 이거는 뭐 문체부라든가 그다음에 외교부 여러 부처들과 상의하고 있고 또 성공적인 에이펙을 위해서 조금 역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에 유치를 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의장국이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유네스코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는 세계유산위원회입니다. 그거는 뭐 서로 나라 경쟁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정도로 약 200개 가까운 게 197개 나라인데 이 나라에가 한 3,000명 이상 오는데 인원은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반자들이 올 수 있고 또 한국이라는 K컬처 나라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위원회의 이제 지역은 부산이지만 저희들이 부산에서 주로 이제 백스코라는 행사장을 중심을 하지만 저희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그 백스코 앞 광장을 우리 그 수문장 교대하는 식을 우리가 매일 하면서 또 실내에는 아리랑 공연 같은 거 하면서 한국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의 고유한 이 유산인들을 다시 세계를 보여준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그 많은 세계인들이 오는 데서 국가유산 위상이고 또 저희 국가유산청이 지금 그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물론 외교부하고 문체부 같이 합니다만은 더 열심히 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이 브랜드와 한국이 갖고 있는 DNA를 세계에 한번 알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언론 간담회 한 거를 제가 봤는데 총장님께서 북한도 초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교류가 별로 없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통일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외교부 그다음에 국방부들과 지금 조금 상의하고 있고 또 상의해야 될 내용이고요. 다만 제 생각은 일단은 세계유산위원회라는 그 엄청난 큰 행사인데 북한이 참여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1900년도 78년부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개성에 가서 저희들이 만월대를 발굴했잖아요. 남북 공동으로.
그래가지고 개성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할 정도 됐는데 2018년 중단됐어요. 그런 거라든가 또 올해 지금 그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또 지정됐고 백두산이 유네스코 세계지령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 민간이라든가 문화의 교류로서 이제 남북한이 물꼬를 태야 되겠다. 그런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해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DMZ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남북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해 가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남북 공동으로 등재한다면 이건 커다란 평화의 어떤 시너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청이, 우리 청이 그냥 이걸 가지고 좀 더 민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문화적인 측면으로 남북한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일부가 네. 또 그다음에 외교부나 그 다른 국방부 부사 이런 또 유엔사도 있겠죠.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하면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세계유산위원회 그 네. 초청을 계기로 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네네. 남북 문화 교류도 재개하는 것까지 좀 네. 포괄적으로 좀 네.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네.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나라 유일하게 분당국인 한국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세계인들과 함께 좀 얼굴을 그리고 머리를 맞대보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저희들이 금강산에도 뭐 유점사를 새로 복원해야 될 문제도 있고 요즘 조계종이나 불교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물꼬를 터보겠다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히 그리고 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 화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화재 하면은 국가유산청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고 대비를 많이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다행히 저희들은 대전 서버보다는 광주에 있는 광주 분소에 있는 서버를 많이 이용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가에 있는 그 유산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적에 대한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민간 클라우드도 같이 썼었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다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행정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지금도 좀 어려움이 있죠. 다행히 대부분은 지금 잘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이 나와서 이제 화재 같은 경우가 저희들 사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우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데 너무 힘이 드는데 일단 화재로부터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돌봄들이 있거든요. 돌봄을 이용하는데 이 돌봄들과 함께 즉각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 화재가 좀 시작하면 진화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기를 더 많이 넣고 우선은 그리고 어떤 호수라든가 하면서 즉각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함께 그 바로 5분 대기조 같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게 참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국가유산청이 왜 기후위기에 이렇게 적극 대응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화재도 있고 네. 자연재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AI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대응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 시스템 속에서 그 CCTV도 저희들이 좀 많이 늘려놨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복궁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복궁에 대한 돌담에 이 낙서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CCTV 안에서 먼저 발견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CCTV 안에 AI를 먼저 장착을 해서 미리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이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먼저 감지하면서 아, 이 사람이 뭔가 행동하겠구나. 그를 AI가 그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미리 캡처한 거죠. 그걸 저희들한테 미리 송신해 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먼저 파악해서 저분들을 사전에 진압하고 제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 같은 경우도 자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수록 자연이 너무 자연재해가 심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일 중에 하나는 먼저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이 AI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이제 열심히 지금 처음에 뭐 말하기 때문에 열심히 잘 만들고 또 시스템 잘 만들고
하는 걸 또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은 과거의 국가유산이라는 게 과거에 머물리는 행정이 아니고 이제는 앞서 나가는 AI 시대의 대한민국으로서 가는 그런 걸로 전초 기주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사전에 대비를 하는 시스템을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아무래도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 국가유산 얘기라면 규제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이 국가유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옳으신 이야기예요. 사실 건설 공사하다가 뭐가 나오면 사실 그게 좀 감춰버리거나 깨버리거나 하는 일이 왕왕 있었죠, 과거에. 왜냐하면 결국은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어느 규제가 있으면 그걸 자기가 그 다음에 뭐 행위를 못하고 또 집값 떨어지고 이런 게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제 자신도 그 과거에 20년 전부터 이런 유언을 하면서도 저는 그 중복 같이 병행하는 일을 많이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저희들 이번에 만든 시스템이 이 협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고도로 해서 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먼저 매장이 있는 곳을 먼저 발견을 해서 이곳에 대해서 혹시 뭐 LH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체나 아니면 다른 거죠.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기후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의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저희들과 함께 회사와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런 협업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매장 유물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를 촘촘히 꼼꼼히 그립니다. 과거에 유언들은 크게 그려버리잖아요. 그를 촘히 꼼꼼히 그리다 보면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건설에 지장이 안 되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좀 바로 시작했습니다.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재난도 그렇고 이런 주민 불편도 그렇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겠다 네, 네. 이렇게 들립니다. 네. 조금 더 많은 국가 유산을 좀 저희가 보고 또 글로벌하게 또 확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